몰래 녹음기를 놓고 가셨어요. 다녀와서 그 녹음기를 틀어봤더니 이상한 신음소리도 나고 이거 들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오가고, 자기랑 이제 그 자는 침대에서 성관계도 하고 굉장히 진한 이제 바람을 피운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할 곳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걸 여러 번 봤는데요. 제일 충격적인 거는,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저는 13년차 이혼 전문 법무법인 더강의 대표 변호사 이미숙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굿로이어 이미숙 변호사, 이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도 찾아와 주세요. 중년이라고 하면 아마 40대, 50대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일 텐데요. 제가 실제로 느끼기에도 이 중년의 남녀분들이 이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뭐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좀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대학생,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자녀들이 좀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이혼을 못 하시고 참고 사시다가 이제 자녀분들이 대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그 부모의 이혼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좀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상담을 와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녀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친정, 시댁, 이제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좀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본인의 행복을 아무래도 더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아무래도 이혼을 조금 더 쉽게 선택하고 이혼 상담이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불륜이 일어나는 곳인데요. 첫 번째는 직장입니다. 사실 직장에서 불륜이 예전보다 요새 정말 많아진 것 같고요. 그 유부남, 특히 유부녀들끼리 불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마주치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관계가 끝났다고 해도 계속 연락을 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약간 사적인 보복? 예를 들어 회사에 알린다거나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내 배우자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내 배우자도 같이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되게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은 특히 온라인 통해서 불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픈 채팅방, 중고거래 플랫폼, 누구나 이제 얘기하면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요즘에 이제 그 소모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모임 통해서 오프라인까지 가서 불륜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도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겠다 이러면서 그 부동산, 주식 이런 재테크 모임, 거기서 같이 임장을 다니고 이러면서 또 불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SNS 통한 이 불륜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는 사실 아예 유부남, 유부녀들끼리 불륜을 하는 방이 있어요. 대놓고. 배우자가 중독된 분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채팅을 하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재밌어서 헤어나오질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히 충격을 받은 건, 요새 키스방, 안마방 이런 방들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방을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남편분이 그 플랫폼 통해서 여기 업체 저기 업체 예약을 하면서 그런 방들을 다니는 거에 완전 중독이 된 거예요. 도파민 중독에서 헤어나오질 못해가지고 이걸 한번 발각이 돼서 끊어라 했는데 또 몰래 다 예약을 하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못 끊겠다. 결국 이혼까지 간 케이스도 있고요. 어떤 이제 그 70대 여성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너무 민망해 하시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창피해서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런 키스방, 안마방 이런 데를 이제 친구 통해서 처음에 이제 한두 번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봤다고 이제 몰래 이제 배우자 몰래 친구랑 골프 치러 간다, 아니면 여행 간다, 이제 이러시면서 그런 업소를 이제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분이 70대에 이제 고령이기도 하시지만 심근경색도 있고
사실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비아그라 뭐 이런 약까지 복용하면서 그런 업소를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계속 이상한 뭐 약속이 많아지고 자꾸 집에서 나가고 뭐 연락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들이랑 이제 상의를 해서 몰래 미행을 했다가 이분이 이런 업소를 다니는 거를 자녀분들, 손자, 손녀들까지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럴 수 있냐 이러셨는데 이혼 안 하고 싶으면 중단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남성분이 자기는 이제 못 끊겠다. 차라리 이혼하자. 재산 반 줄게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알게 된 여성을 이제 집 근처 오피스텔까지 얻어주고 아예 본격적으로 바람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분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면서 이혼 소송을 하러 오셨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곳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걸 여러 번 봤는데요. 제일 충격적인 거는 자기 집의 안방이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해외 출장이 많은 회사였어요. 어느 날 계속 아내의 그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남편이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서 안방 그 장롱에다가 몰래 녹음기를 놓고 가셨어요. 다녀와서 그 녹음기를 틀어봤더니 아내가 같은 직장에 있는 다른 동료랑, 그것도 남편이 아는 동료랑 바람을 피우고 그 남성을 집에까지 끌어들여서 자기랑 이제 그 자는 침대에서 성관계도 하고 굉장히 진한 이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고스란히 다 녹음이 되어서 사실 이걸 증거로 이제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도청이거든요. 이 도청 자료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오히려 아내분한테 형사 고소를 당하셔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아서 너무너무 억울해 하셨어요. 또 반대로 직장, 여기서 이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모 회사 사무실에서 둘이 이제 모두 다 퇴근을 하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바람을 피운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동료에 의해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소문이 다 나고 결국 이혼을 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집의 지하 주차장에서 상간남을 같이 차를 타고 와서 지하 주차장에서 집에 올라가기 전에 차에서 바람을 피운 경우도 있었고요. 그 배우자가 이제 혹시 이상해서 그 블랙박스 다 틀어봤더니 뭐 이상한 신음소리도 나오고 이거 들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오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사실 직장 상사였습니다. 안방까지 끌어들여서 바람을 피운 분은 30대 초반이었고요. 사무실에서 바람을 피운 분은 40대 초반이셨고요. 지하 주차장에서 바람을 피운 분은 40대 중반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나랑 사는 공간, 내가 자는 침대, 우리 집 지하 주차장 너무 이제 배우자분께는 진짜 상상도 못할 곳이고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배우자가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도 불륜을 하고요. 그다지 없는 분도 불륜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결혼 생활이 좀 오래되다 보면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결혼 생활이 그렇게 뭐 그냥 서로 익숙하다 보니까 흥미진진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일상생활은. 이제 그러다가 뭔가 유혹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그런 이제 유희를 찾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요즘은 휴대폰으로 너무 쉽게 손쉽게 SNS를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쉽게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하고 온라인으로 뭔가 소통을 하고 이럴 수 있다 보니까 그 온라인 통해서도 굉장히 외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근데 대개는 다 배우자들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 들떠 보이고 뭔가 평소랑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배우자들이 촉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티가 많이 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핸드폰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핸드폰을 터치만 해도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고 핸드폰을 가지고 막 화장실에 가져가고 자면서도 배우자가 핸드폰을 건드리려고 하면 깜짝 놀라서 깬다거나 또 다른 거는 이유 없이 계속 약속이 갑자기 많아지고 야근이 많아지고 주말에 모임이 많아지고 약속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갑자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외도를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를 하는 경우에 이혼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외도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 유책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다른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통보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배우자가 뒤를 이렇게 미행을 해보거나 조사를 해보면 사실 외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 그 4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남편분이 이제 갑자기 이혼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니네 친정이 문제다. 아니면 네 성격이 뭐 문제다. 갑자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니까 아내분도 이제 이상해서 미행을 해봤는데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경우예요. 보통 이제 집을 나가서 갑자기 이제 이혼을 통보하고 이혼 소장을 날리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뭐 이혼을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외도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모르는 척 하거나 뭐 이혼 사유가 없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이제 계속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는 이제 외도가 있다라고 증거를 내밀어요. 대부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합니다. 외도가 아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외도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너 때문에 외도를 했다. 우리 관계는 이미 파탄돼서 파탄 후의 부정행위다. 이렇게 많이 주장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 남편이 갑자기 오히려 네가 외도하는 거 아니냐. 왜 늦게까지 야근을 하냐. 직장 동료랑 무슨 사이냐 계속 막 추궁을 하면서 오히려 그 아내분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결국은 너랑 못 살겠다 이러고 집을 나간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혼 소장을 날렸어요, 아내분한테. 근데 사실은 이 여자분도 남편이 계속 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증거를 다 모으고 계셨어요. 남성분은 그걸 모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같은 직장에 있는 다른 여성과 오래전부터 이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여성분도 유부녀였거든요. 그 여자분도 남편을 몰래 속이고 이혼을 하셨고 둘이 자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해서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아내분이 사실은 남편이 조금 이상하니까 미리 이제 좀 미행을 해서 증거를 다 수집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는 결국 다 기각됐어요. 한 번 기각되고 나니까 이 남성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또 하셨어요. 그 여성분이랑 계속 바람을 피우고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혼 소송도 제가 다 기각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다시 이혼 소송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소송에서는 사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때는 이제 남편분도 처음에는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고 이혼만 하려고 했다가 결국 본인이 결국 이혼 못하는 걸 알고 아내분한테 많은 재산을 주고 결국에는 아내분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호텔에 예약한 내역이 계속 이제 문자로 온 거예요.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굉장히 허술하세요. 그 여자들이 굉장히 촉이 무섭다고 하죠. 근데 그 중에 결정적이었던 게 호텔 예약 내역이었고 사실은 그걸 보고 그날 예약한 날 몰래 미행을 해서 둘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외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70대 분들은 대부분 결혼 기간이 40년, 50년인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재산이 50% 반반씩 나눠지고요. 그래서 결국 재산 분할은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혼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금 분할 받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법에 의해서 네 가지 연금 모두 분할이 됩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만 되면 이 혼인기간 중에 부은 돈의 반을 무조건 연금 분할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